자, 일단 공임나라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자, 말 그대로 공임만 받고 작업을 해준다. 그 얘기는 자, 부품은 가져와야 되냐. 자동차 회사를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은 자기 차를 애지중지 아주 최고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를 할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류의 회사 동료들을 봤는데 덕업이 일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차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저처럼 뭐 자동차 회사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의 그 평균보다도 훨씬 못한 자동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차들에 대한 취미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일리카라 그러죠. 회사 출퇴근하고 가족들이랑 장 보러 가고 뭐 이런 차에 대한 메인터넌스 관리는 정말 빵점이었어요. 엔진 오일 한 3년에 한 번 가나? 저는 엔진 오일의 그 내구성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엔진 오일은 우리가 아는 상상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데일리카가 뭐야? 매일 운전하지 않지. 모노실리카입니다,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솔직히 저는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차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이해요. 첫 번째, 오늘 제가 방문할 공임나라 사장님이 제가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 되게 저랑 친한 형님이었어요. 회사의 정비 쪽에서는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정점을 찍으신 분입니다. 뭐 사업소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 회사마다 좀 명칭은 다르지만 뭐 하이테크, 코텍이라는 표현 쓰는 데도 있고, 정말 난수리 MVH 관련된 맡아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실력도 좋아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시험 봐서 다 통과해야 되고, 네, 그분도 저 회사 나올 때 나오셨어요. 지금 공임나라 사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임나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컨셉이 특이하죠. 일반적인 카센터나 뭐 사업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차랑 몸만 가면 되잖아요. 물론 돈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지불하는 돈에는 공임비, 뭐 진단비, 뭐 그리고 부품비, 이거가 같이 뭉쳐서 돈을 내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임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랑 돈만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저도 처음 가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공임나라, 공임만 주고 뭔가 일을 해주는. 근데 부품은 어떡하냐? 고객이 직접 가지고 가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거 뭐 하늘이 도왔나? 우연찮게 불스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공임나라 갈 때 그거 좀 지원해 주시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자 여기 엔진 오일 첨가제, 그리고 오일, 나 불스원에서 오일 나오는 거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오일을 불스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요걸 들고 가서 작업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엔진 오일 첨가제, 전 솔직히 지금까지 제 차에 무슨 첨가제를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모르죠, 당연히.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참고로 이 차는 BMW F30 320i 2000cc 터보 엔진이고요. 4기통. 정확한 엔진명은 N20 엔진이에요. 이게 초창기 GDI 엔진이라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이들 RPM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행할 때도 그렇고. 이게 8단 기어인데,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 RPM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킹 비슷한 좀 우하는 구간이 있어요. 운전석 아래쪽에서 뭔가 북북 떠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엔진이 그냥 떠는 소리인지 아니면 저쪽 배기 파이프 쪽에 뭔가 배기 쉴드라든지 이런 게 하나가 좀 풀러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손 보고, 공임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도 적나라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저 형님 떼돈 버는데? 6시 10분입니다. 스토리 3개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 꽉 차 있고, 또 고객 대기실 안에 5분인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 차는 뭐 그냥 좀 간단하게 소모품만 싹 갈고 그냥 바로 빠지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술 먹고 대리운전 한번 불러야 되겠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임나라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자, 말 그대로 공임만 받고 작업을 해준다. 그 얘기는 자, 부품은 가져와야 되냐. 부품을 가져오시는 분의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뭐 중작업, 뭐 수리에 대한 부품보다는 이런 기본 메인터너스, 엔진 오일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 엔진 오일을 사갖고 올 수 있다는 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엔진 오일을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집사람한테 엔진 오일 인터넷에 사가지고 거기 가서 고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여기 부품이 있냐
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적인 소모품은 다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정비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부품 센터에서 주문을 하면은 보통 30분 이내에 다 온대요. 대부분의 부품은 거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차를 대고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에 뭐 부품 수급은 다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또 부품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사갖고 오는 게 좋은 거. 근데 한 80% 정도는 사갖고 오신대요.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불스원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엔진 오일이랑, 그리고 아까 지금 작업을 끝냈는데 불스원에서 나온 익스트림 첨가제를 솔직히 처음 저도 차에 한번 넣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엔진 오일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좀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동차 출고를 할 때 고객 응대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직영사업소에서 하시던 모습 그대로 굉장히 친절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엔진 오일이랑 첨가제까지 다 때려 부었는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엔진 오일 바꾸고 나서는 원래 다 부들부들해지잖아. 리셋 해주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아니면 진짜 있어요? 제가 시운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제조사에서는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왜냐면 그 엔진을 개발할 당시에 그런 첨가제를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엔진 오일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품 엔진 오일이라고 해요. 합성유도 아무 합성유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보통 우리 기준점을 벤츠, BMW, 아우디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227 몇 점 17, 15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엔진에 무리가 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가 보증을 해줄게. 왜? 너네 제조사에서 내가 인증을 받았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판명을 받았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그럼 잠깐만, RPM 한 1500 정도에서 한번 부르륵 떠는 거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차가 누유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게 보일 만큼의 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 누유는 연식은 어쩔 수 없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쪽에 드라이브 부트 쪽에도 살짝 누유가 있고, 첨가제를 좀 넣었잖아요. 첨가제가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경화된 실런트를 좀 복원해주는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넣어봤는데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오일 교환 이후로는 저쪽 누유가 지금은 안 보여요. 10만이 다 돼가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2년 전에 이 차를 사올 때만 해도 정말 깨끗했거든요. 저쪽이 제가 자주 보지 못한 게 이 차한테 좀 미안하긴 하네요. 이번 기회에 좀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자, 일단은 좀 시운전을 하러 다시 한번 나와봤고요. 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임나라는 갈만한가? 자, 아는 형님이 하는 가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요. 소모품 위주의 교환, 특히나 오일류, 저희가 원하는 오일로 저렴하게 공임만 주고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사실 그 영상 찍고 나서 그날 같이 좀 저녁 술 한잔 하면서 저녁 먹었는데 사장님, 형님이랑 저랑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낸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영사업소나 어느 뭐 칼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교체를 했을 때 금액보다 훨씬 싸게 부품을 고를 수도 있고, 반대로 심지어 직영사업소에서 나오는 부품 비용보다 더 비싼, 더 고급 부품을 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사업소나 일반 칼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면은 공임나라 같은 경우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훨씬 싸게도 될 수 있고, 더 비싼 거를 고를 경우에는 더 비싸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객이 고를 수 있는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건 굉장한 장점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시운전을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날 운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에어컨을 켰을 때 약간 엔진의 부하가 받는 듯한 진동, 왼쪽 아래쪽에서 뭔가 그르륵 그르륵 한다. 그것 때문에 여름에 제가 일부러 에코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를 넣고 다닐 정도예요. 왜냐면 그 구간만 되면 차가 북북 떠니까. 저는 근데 이게 엔진 자체의 부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밑쪽에 배기 파이프 쪽이나 뭐 히트 쉴드 뭐 하여튼 어떤 물리적인 거에 공진 주파수가 맞아서 얘가 북북 떤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틀렸네요. 엔진 오일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엔진 오일을 자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나는 엔진 오일의 내구성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에코 모드에서 RPM 저RPM으로 유지된 상태에서도 차가 으르륵 하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중고차를 샀을 때 차를 파는 사람도 사실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고 팔진 않죠. 물론 근래에 교체를 할 수는 있었어도 또 중고차 업체에서 굳이 엔진오일까지 싹 다 바꿔가지고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의 퀄리티의 엔진오일이, 오래된 엔진오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샀을 때는 일단은 뭐 엔진오일은 당연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차에 있는 모든 액체류는 한번 싹 다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좀 차에 대한 관리를 좀 놓고 있었거든요, 몇 년간. 근데 이 차도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오일하고 엔진 첨가제가 사실 많이 남았어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제품으로 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